5월 6일 K리그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전북이랑 대전. 전북 같은 경우는 직전 이제 서울 원정에서 송민규의 이제 헤딩골로 1대0으로 이기면서 2 복귀를 했습니다. 최근에 뭐 3연승이고 경기력도 나쁘지 않았고, 이게 후반부터는 거의 뭐 계속 막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수비만 했는데 잘 막았고, 이게 콤파뉴 때문이라도 크로스 공격을 좀 자주 이용하는데, 전북이 최근에 보면 그 전에 이제 수원 FC전 때는 뭐 좌측 크로스에서 김진규가 이제 골 넣고, 이번에는 이제 우측 크로스에서 이제 송민규가 넣었는데, 확실히 이제 콤파뉴가 움직임도 좋고 뭐 좋으니까, 그로 인해서 콤파뉴 때 수비가 몰리게 돼 있죠. 뭐 상대 입장에서는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크로스 상황에서도. 그렇다고 콤파뉴가 머리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달리기만 느리지, 달리기 빼고는 사실 모든 면에서는 참 전부의 공격을 다 풀어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좋은 게 좀 콤파뉴 영향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다음 대전인데, 직전 안양 상대로 2대1로 홈에서 이기고 왔고, 지금 뭐 3연승이죠. 1위고 1위죠. 특히 또 직전 경기에 뭐 17살 김현호, 얘가 이제 헤딩으로 데뷔골까지 터트리면서 뭐 되는 팀은 뭘 해도 되는구나 라는 걸 보여줬죠. 켈빈이 그리고 이제 공격 쪽에서 확실히 중심을 좀 잘 잡아주고 있고, 뭐 크로스부터 침투까지 다 해주는 중입니다. 지금 대전이. 이 경기가 4월 5일날 이제 대전 홈에서 맞대결에서는 0대2로 대전이 지고 왔죠. 그때 당시도 이제 대전이 5경기 연속 무패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전북이 잡은 겁니다. 근데 대전이 최근 원정 10경기에서는 패배 자체가 없어요. 홈에서 이제 오히려 라인을 올리고 좀 공격적으로 하는 게, 이게 뒷공간 내주거나 역습으로 실점하는 경우가 있지만 홈에서는, 근데 원정에서만큼은 라인도 크게 올리진 않고 좀 안정적으로 더 게임을 풀어나갑니다. 오늘 역시 뭐 전북 상대로 굳이 점유율을 안 높이고 하더라도, 라인 안 눌리더라도 수비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저번 경기 복수를 하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수비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이건 대전 쪽 볼게요. 대전 승에 대전 프렌에 언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대전이 이제 그전 경기 맞대결 복수를 하고 원정에서 더 좋기 때문에 오늘 이긴다 봅니다. 그 다음 경기, 제주랑 강원. 제주 같은 경우는 직전 이제 대구 원정에서 3대1로 지고 왔고, 역시 뭐 제주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는 아무리 뭐 지공을 하든 수비적으로 하든 거의 뭐 진다고 보면 되죠. 제주의 원정은. 이게 남태희가 이제 제주의 남태희가 폼이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혼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는 일단 선수비가 돼야 되는데 수비가 안 되고, 원정에서만큼 뭐 최근 10경기 보면 실점이 없는 경기가 딱 한 경기밖에 없어요. 원정에서는. 그 정도로 원정 자체는 심각하고. 그다음 강원인데, 직전 수원 원정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하고 왔습니다. 이게 뭐 측면 공격하면서 크로스 올리고 풀어나갈라 했지만, 일단은 뭐 공격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게 크죠. 해결해 줄 수 없는 선수가 없는 게 크고, 2경기째 지금 무득점이에요. 그나마 이제 득점적으로 완전히 기대하고 영입했던 호마리오, 얘가 이제 팀에 뭐 적응도 못하고 지금 뭐 계약 해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바체비치 얘를 선발로 쓰고는 있는데, 지금 코바체비치 폼 보면 2부 리그에서도 통할까, 그 정도의 궁금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직전 3월 2일 맞대결에서도 0대0으로 비겼죠. 오늘 역시 뭐 누가 골을 넣는다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듭니다. 이거 그나마 이제 남태희가 있는 제주 쪽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2경기 실점도 없고 수원과 이제 포항을 잡아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아마 클린시트 하지 않겠나. 다만 이제 한 골 넣는 게 변수일 것 같은데, 아무튼 클린시트를 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제주 승보고 일부 볼게요. 뭐 1대0 정도 보겠죠. 그리고 언더를 보고 그걸 봅니다. 아무튼 그 다음 경기 안양이랑 서울. 안양 같은 경우는 직전 이제 대전 원정에서 2대1로 지고 왔습니다. 근데 게임 자체는 졌지만 경기력 자체는 전혀 밀리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좀 이겼어도 안 이상할 만큼 밀어붙였고 골 운만 없었을 뿐입니다. 뭐 골포스트 만든 공도 있었고 아무튼 마티우스 패스도 좋았고 뭐 모따의 슈팅도 좋았어요. 지금 보면 K리그 1에서 승패 패턴 중이죠. 오늘 이길 차례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면 안 되지만 그리고 이건 뭐 과학이죠. 그렇게 치면 저렇게 승패 될 줄 몰랐죠.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이길 차례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직전 전북 상대로 0대1로 지고 왔습니다. 3연패고 전북 선제골이 이제 전반에 나오면서 게임 자체가 좀 말렸어요. 후반에 뭐 서울이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긴 했지만 전북 수비가 너무 좋았고 뭐 루카스나 윌리엄, 문선민 다 움직임 자체는 좋았지만 뭐 결국엔 골이 안 나오고 있죠. 공격 패턴은 뭐 다양해도 뭐 결국엔 골 결정력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길 수가 없고 이 경기가 직전 2월 20일 날 이제 맞대결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서울이 2대1로 안양을 이겼어요. 근데 오늘은 결과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서울의 골 결정력이 너무 심각하고 서울이 올 시즌에 원정에서 놓은 골이 5경기 중에 올 시즌 5경기 중에 한 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양의 승리는 몰라도 최소 지지는 않는 축구를 할 것 같아요. 직전 경기력만 보면 오히려 안양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오늘 뭐 홈에서만큼 안 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거 오히려 무승부 볼게요 그냥. 왜 서울 수비도 나쁘진 않기 때문에 무승부에 안양 프렌 언더 사이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승부 안양 프렌 아무튼 그렇게 보는 거죠. 언더 쪽으로. 그 다음 수원 FC랑 대구. 수원 같은 경우는 직전 이제 강원 원정에서 0대 0이죠. 근데 뭐 세 경기째 승리가 없어요. 이게 수원도 이제 에이스인 안데르손 얘 중심으로 이제 뭐 루안이나 사박 같이 연계하면서 공격적으로 좀 풀어나가긴 했지만 결국엔 뭐 득점이 안 났죠. 안데르손이 이게 1대1로 풀어나가기에는 안데르손도 공미죠. 어찌 보면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이제 공격적으로는 득점을 딱 해주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에서 아쉽고 그다음 대구인데 직전 제주 상대로 3대1로 이기고 왔고 리그 7연패에서 이제 끝을 냈습니다. 수비 라인도 변화시켰고 세징야도 뭐 선발로 나온 경기예요. 이 경기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제 운이 좋게 초반에 이제 요시노가 골을 넣었고 게임 자체가 좀 원활하게 풀렸습니다. 근데 상대가 사실 제주고 그것도 원정의 제주라 3골이나 넣었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공격 패턴 자체는 아직도 뭐 의문이 있습니다. 대구가 이 경기가 수원의 이제 용병 공격진들 이제 뭐 루안이나 사박 뭐 안데르손은 분명 위협적인 합니다. 근데 득점력 자체는 계속 의문이 있죠. 그래도 대구는 이제 7연패를 끊고 승리를 하고 왔고 기존의 옵션들로 뭐 3골이나 터뜨렸다는 거는 어느 정도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수 레벨이 많이 낮긴 하지만 일단은 오늘은 홈이라는 이점이 있고 아마 그래서 이거는 양팀 또 비슷비슷하게 경기가 흘러가지 않겠나 봅니다. 이 경기도 그냥 무승부가 날 것 같고 양팀 골 결정력 생각하면 당연히 이제 저득점으로 보는 게 맞겠죠. 이 경기도 무를 보고 무 보면 대구 프렘 보는 거죠. 수원이 정배니까. 그다음 언더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봅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오늘 잘 조합해서 국내 야구랑 잘 조합해서 좀 일야랑 조합해서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